예, 반갑습니다. 척척박사 사주 권현우입니다. 자, 이번 시간에는요, 무자, 그리고 공망, 없는 글자. 아휴, 나한테 없으면은 왜 이렇게, 남은 있고 내가 없으면은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. 그래서 그걸 쫓아서 자꾸 직업성을 삼으려고 합니다. 그리고, 뭐, 예를 들어서 내 사주에 뭐, 물이 없다 그러면은, 물장사해. 이게 옛날에 우리가 감명해 줄 때, 그런 얘기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. 근데 없는 글자 따라서 가잖아요. 그러면은, 그 과정이 순탄치가 않고 굴곡이 많이 생겨요. 그리고 한 30 후반 40대 넘어가가지고, 이게 내 적성에 진짜 맞는 건가? 그때 가서 이제 그 회의감이 들고 그러는데, 그러기에는 이미 늦었잖아요. 그래서 이 직업 적성을, 무자를 쫓아서 가는 거는 아주 어리석은 짓이다. 나한테 있는 거, 나한테 강화되어 있는 무기, 그냥 그거를 갖다가, 빼서 쓰면 됩니다, 무기를. 나한테 없는 무기를 갖다가 종이 칼 만들어가지고서 이렇게 하면은 뭐 할 거예요, 칼싸움 하면은. 백전백패. 자, 그래서, 무자라는 건 그렇게 보시고, 이 공망도 형태는 있는데, 모양은 있는데, 사실 내용이 비어 있어요. 그래서, 만약에 인성이 공망이다. 그러면은, 엄마 없는 하늘 아래야. 얼마나 불쌍해. 또 인성이 공망이면은 학문 성취 과정이 순탄치가 않아요. 그리고 뭔가 그 학업 성취를 이루려고 해도 자꾸 장애가 발생을 하고, 그러면 공부로 다 승부를 내면 안 되지. 자, 그 다음에 식상이 공망이다. 그러면은 먹는 장사? 하기 힘들겠죠. 그런데, 그 중에서도 되는 장사가 있어요. 특히 상관이 공망이잖아? 그러면은 상관이 공망인데, 거기에 형살이 이제 가미가 돼 있으면은,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. 어떤 안에가 텅 비어 있는 빵 같은 걸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. 빵을 부풀리잖아. 거기에 가공을 하잖아. 데코레이션 하잖아, 거기다가. 거기에 그 형살이 들어가면은 그걸, 그냥 그 상태로다가 내가 그 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, 그냥 가공, 수술, 어떤 그 동작을 취해가지고 하는 게 형살이 가미됐을 때는, 빵 같은 거, 그러니까 부식류지, 상관 같은 경우에는 부식류, 술, 커피, 빵, 뭐 이런 종류에서 더군다나 그게 공막 맞았다 그러면은 안에가 좀 텅 비어 있는, 그래서 이렇게 연상을 하시면 돼. 그래서, 그걸 갖다가 직업성으로 쓰면은 오히려 돈 더 잘 번다니까. 그래서 나한테 없는 걸 갖다 자꾸 찾을 필요가 없어요. 자, 그래서 우리가 직업성을 볼 때 이 연월을, 나를 기준으로 이 연월이 굉장히 중요한데,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 직업성을 미리 찾아주는 게 정말 현명한 거예요. 그 학교, 어느 대학 가는 게 뭐가 중요해. 그 과를 직업 적성을 보고서 미리 찾아주고, 또 그 아이가 그 내 팔자내에 그 글자들이 많잖아요. 그러면 그 글자들을 쫓아서 그 굉장히 잘한다고. 그래서, 성격 같은 거는 이제 거의, 내가 태어난 월을 가지고서 이제 격을 잡잖아요. 그거 보면은 거의 한 7, 80%는 나와요. 직업 적성이. 그리고 걔가 또 그거를 쫓아서 하고 싶어 하면은 그걸 밀어주면은 되는데, 그냥 우리 엄마들 그냥 뭐 너 인서울 해가지고 말이야. 뭐 나중에 졸업해가지고 사자 들어가는 직업. 아유, 사자가 그렇게 많을 것 같으면은 뭐 너도 나도 다 사자하게. 그것도 이제 안 되면은 이제, 야, 너 공무원 시험 봐라, 공무원 시험. 몇 년 전에 공무원 시험 열풍이 불었었잖아요. 제가 공무원 사주를 많이 감명을 해드렸는데, 공무원 되는 글자들은 제가 한번 그 영상에 올려드린 게 있는데, 그거 참고하시면 돼요. 공무원 되는 사주가 또 따로 있어요. 그래서 안 되는 거는 쫓아서 가지 말고, 자, 사주가 주로, 관성과 인성으로다가 흘러가느냐, 그 다음에, 식상과 재성으로 흘러가느냐, 또 요것이 서로, 관성과 인성이 서로 소통이 되느냐. 그래서 관인소통이다, 식상생재다,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 균형이 잘 맞아야 된다고. 우리가 사주팔자 볼 때, 나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짝을 지어서 쓸 수 있는 거는 나와 음양이 다른 거란 말이에요. 그래서 주로 재와 관이란 말이에요. 이 세상 사는 게 재, 관 아닌 게 없어요. 재라고 하는 건 내가 극하는 녀석, 관이라고 하는 건 나를 극하는 녀석. 그게 서로 짝짓는 글자인데, 요 재와 관의 모양새가 서로 소통이 되느냐. 만약에 식재가 많고 관인이 약하다. 그러면 식재를 쫓아가야지. 그리고 식재가 적고 관인이 많으면은 관인 상생으로 다 해서 조직생활 하는 걸로 가야 되고. 그래서 자기 팔자에 드러나 있는 이 연월에 드러나 있는 이 글자들을 가지고서 한번 잘 분석을 해보세요. 그러면은 내가 어느 쪽이 적성에 맞는지, 또 그걸 직업성으로다가 써야 되는지가 어느 정도 다 구분이 되어집니다. 자, 그렇게 보시고, 자, 그 다음에 우리가 그 공망 같은 경우에는,
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. 특히 이제 일본에서는 천중살이라 그러죠. 그래서 공망 무시하면은 절대로 사주풀이 안 됩니다. 그래서, 생극 재화로만 보면은 사주가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볼 수가 없어요. 아, 글자 잘생겼지. 정인이 잘생겼어. 아, 공부 잘하겠네. 뭐, 학문적으로 성취가 잘 되겠네. 아, 천만의 말씀. 그게 공망 맞잖아요. 합이나 충이나 형에 의해서 깨지거나 그러면은 합격이 되기 때문에 공망 아주 중요합니다. 그래서 사주 볼 때 공망을 따지는 법, 근데 공망 따지는 법 그거 뭐 다 일일이 외울 수도 없고 제가 이제 그 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렇게 손가락 이게 옛날 사람들 뭐 자축, 인묘, 진서음이 뭐 이러면은 구닥다리 같잖아. 근데 참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 공부하면서 느끼는 건데 엄청 현명한 거예요. 뭐 옛날에 뭐 종이가 있었어. 뭐 땅바닥에다가 쓰는 것도 뭐 한계가 있지. 자, 이 손바닥을 가지고 이제 오른손은 이렇게 필기를 해야 되니까 왼손을 가지고서 이렇게 왼손을 보세요. 그러면은 여기 이제 묵지법처럼 해놨는데 여기 보면은 엄지손가락에다가 마디가 있잖아. 여기다가 갑을, 병정, 무기, 경신, 임계 이렇게 딱 써놓고 자, 내가 예를 들어서 정사다, 정사. 그러면은 여기 갑하고 을, 병, 정이니까 정이 여기쯤 있잖아요. 정사야. 그럼 사가 여기서 시작을 하는 거야. 그러면은 자축인묘 진사, 오미, 신유, 술해. 그 다음에 나가는 게 뭐예요? 자축. 여기 있는 녀석이 공망이야. 쉽죠? 또 하나 해볼까요? 예를 들어서 내가 을축이야. 그럼 갑, 을. 그럼 을이지. 여기 을, 지지가 축이니까. 자축, 인묘, 진사, 오미, 신유. 그리고 여기 없는 녀석. 술해가 공망이라고, 술해. 그래서 공망을 사주 볼 때 무자와 공망을 가장 먼저 볼 것. 그러면 절대로 실수를 안 합니다. 그렇게 보시면 되고, 그 다음에 없는 글자라고 해서 뭐 개운법이 없느냐. 그게 아니라 가급적이면 안 쓰는 게 개운법이에요. 그렇게 하시면은, 무난하게 아마 내 삶을 갖다가 이렇게 끌고 갈 수 있을 겁니다. 네. 자, 오늘은 공망과 무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. 예, 고맙습니다.